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온 이문정 검사입니다. 여기 왔더니 여기 황운하 의원님과는 2019년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서 나란히 서서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받았었고, 여기 한동숙 감찰부장님과는 2022년 5월인가요?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역시 말을 했었던 사이인데, 우리 셋 모두 압수수색 당했고 피고인과 피의자로서 열심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했고 무죄인 확정이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피의자로서 지금 4년째 된 상태라서 뭐 그렇습니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그 광화문에서 키세스 투쟁을 하셨던 많은 응원봉의 시민들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제가 현재 또 검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 자체가 저희 동부지검에 있는 동료들,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들이나 다른 청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또한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는 말일 수밖에 없어서, 저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님께서도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그 초청을 하셨던 거였고,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근에 정성호 장관님의 그런 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우려가 정성호 장관님 발언 이전부터 오광수 민정수석, 봉욱 현 민정수석 등이 있을 때부터 이미 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서,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그때 그 인사와 관련된 결과일 뿐이지 원인일 수는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 전화가 많이 쇄도했어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것에 이 수사구조 개혁 관련해서 당장 현실로 몸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많은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들은 이 정성호 장관님 안이 유지되었으면,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크게 없었으면, 현재 있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사실상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참사가 더 검찰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지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한 분들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분은 다행히 낙마를 하셨는데, 봉욱 수석이 오셨을 때 저는 많이 참담했던 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봉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믿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그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하셨던 분의 말씀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듣지 않으셨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겠다고 하셔서 민정수석을 허락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온 인사 참사가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이런 상황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이 나오진 않았을까 싶어서 많이 참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진수 차관이나 성상원 검찰국장은 그 문재인 정부 때, 특히 2022년 그 문재인 정부 마렵에 수사권 조정 이때 맹렬하게 검찰 수사권을 사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뛰셨던, 그리고 이론을 만들었던 그 논리 그대로이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청을 나누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서울중앙에 4차장이 만들어지고 특수부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정성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그 아마도 성상원 검찰국장과 이진수 차관 등이 바라는 그 보고하였을 그 안은 그거와 똑같이 많은 검사장의 자리 늘리기일 수밖에 없고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장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님이 보고된 것이 검찰 아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에 이렇게 잘못된 안을 보고를 드렸던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촘촘하고 꼼꼼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 수사와 기소부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공약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한 내에 속도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으로 이제 드러난 상황이니까요. 지금 다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 2년 검찰개혁을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목 놓아 외쳤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서 그 꼼꼼하고 신속한 그 안을 내어놓기를 아마 시민들이 바라실 테니까요.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국에 두시면서 하셔야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기억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광화문 그 박근혜 정부의 그 탄핵대 시민들처럼 그때 일어나는 데까지 발화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 대선 공약이었고 검찰을 생각한다 책도 쓰셨고 그렇게 기대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검찰국장이 저는 조금 늘 비판했던 박균택 검찰국장, 권순정 검찰과장 딱 인사를 봤을 때 저는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안 되겠는데라고 우려했다가 인수위가 없이 하니까 바로 이런 인사 참사가 있었나 보다 한 번은 더 기다려봐야겠다 했을 때 두 번째 검찰국장이 윤대진, 두 번째 검찰과장이 신자영 검사인 걸 보고 이 정부에선 검찰개혁을 못하겠다라고 슬프게 결론을 내고 저는 고발이나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개인적인 판례 만들기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첫 인사는 그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윗사람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나 그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콜검이라고 조롱받았던 몇 명 솎아낸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는 이진수 차관과 정상원 검찰국장 등이 이 인사 사인은 찐용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검찰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조금 더 검찰을 알고 생각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그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알고 비판해 주셨으면 몇 명 솎아내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것으로 그 검찰의 눈 가리는 속임이 사기를 또 당하시는 거거든요. 사기를 한 번 당하면 사기꾼이 나쁜 거지만 여러 번 당하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검찰권을 가진 인사권 행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논의되었던 불리한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정부 내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 검사입니다. 저는 검찰을 사랑합니다. 검찰에 제 사랑하는 동료들이 많고요. 검사들과 수사관들과 신무관님들 얼마나 동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너무 안쓰럽고 속상한 마음에 처음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그래도
우수한 수사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야지만 수사력이 그대로 보존될 텐데 조금 더 가는 것에 대해서 칸막이가 좀 덜 해줘야지만 좀 우수한 인력이 가기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에 가야지 그대로 있어야지만 우수한 인력이 갈 것 같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거듭 말씀, 저는 검찰이니까요. 저 검찰 사랑하고 동료들이 고통받고 고민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쓴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런 칸막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칸막이가 없으면 그렇게 검사들이 지금 뭐가 달라지냐는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검찰의 인적 청산, 인사가 제대로 확실하게 속관해져서 아니. 이 검찰이 제대로 검사들이 괜찮으면 이런 구조개혁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면 역시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대로 포획할 수 있는 우리 우수하고 유능한 검사들인데 제대로 칸막이가 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적 구조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두어도 고공 플레이를 가능한 상황인데 법무부에 두면 그러니까 정말 자리 늘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에 제가 그래 나도 역시 나는 검사구나라고 인정하고 행안부 안에 전 찬성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적 구조에서 검찰의 법무부 내에 두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만약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마렵의 수사 개시권에서 했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란 그 말로 각종 어차피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원하는 고소장 닥치는 대로 다 들어오니까요. 원하는 걸로 조사해서 찍어서 하는 걸로 똑같은 사태를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적 청산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의 이 공소청을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인력 구조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놔두고 수사를 갖다가 사실상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두는 수사 인력을 놔두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문재인 이재명 정부에서 목 놓아 외쳤던 검찰 개혁인가, 시민들이 원했던 검찰 개혁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구속 사건이 이런 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못 들을 수 없어요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저는 있지 않나 싶어서 진술 청취나 뭐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안 수사라는 말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가리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이 등 처리로 인하여 검찰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신 분들한테는 그 트라우마를 공포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 보안 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국정기획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성호 장관님과 정부에게 국민들은 묻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에 하는 척 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수사 구조 개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 개혁 완성, 그것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항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신 분은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되고요. 만약 하겠다고 해놓고 왔는데 제대로 안 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실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십사라는 것을 실무에 있던 윤석열 총장 시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고통받았던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대변인님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실 주최의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서 검찰개혁 5적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5명을 지적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실패한 검찰개혁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은 현직 검사장이 정치인 토론회에 나와서 검찰개혁 5적이라고 해서 실명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 어떤 건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금 거북이죠. 금 거북이 10돈을 전달해서 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국회 출석 앞두고 돌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분도 그렇고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한번 좀 반복적인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명명이라기보다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좀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대통령은 충분히 요거는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 오늘 국무회의를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의혹이 있다면 지금 연가를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대통령 의사에 대해 조금 해석을 해봅니다. 네. 네, 대변인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그 감사원 이제 결론 난 게 7월이고 이 직권면직 카드를 좀 더 빨리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직권면직을 좀 검토키로 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대변인님께서 계속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강조하셔서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검토 중인 거고요.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유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결국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라는 게 또 명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결론은 내리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예, 대변인 매일경제 송송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또 씨앗을 빌려서라도 좀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산안 보면은 국채를 이제 110조 원 정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국채라든지 이제 국가 재정 상황 관련해 가지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이 좀 나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재정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제 기재부에서 오늘 예산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브리핑도 있기도 하고 공개도 돼서 엠바고 해제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따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튼 전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재정 정책에 있어서 꼼수 재정과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분식회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기금 여유 재원을 좀 무리하게 끌어다 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건전 재정으로의 복귀, 무책임한 재정을 좀 정상화하고 그리고 어려운 경기 안에서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는 씨앗을 빌려서라도 그 뿌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국무회의에서 말씀 없었습니다만 그 의사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네.